열린민주당 최강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사주 고발장 요걸 갖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로 재판부가 재판장이 물어봤대요. 검찰한테 이 고발장 누가 쓴 거냐고. 검찰에서 써서 제출해서 그쪽에서 고발하게 맞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더 따져보고 우리 재판 다시 하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도 내용을 보고 심각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법원에서 했던 그 행동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이게 보여줬어요. 합리적인 걸 수도 있고 저는 법원도 약간 자기들 관련해서도 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약간 뭐 찔리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검찰은 그래도 뭐 자기들 잘못이 없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검찰에서 말했잖아. 이 조 변호사가 뭐 이런 내용을 해서 한 것이 맞다라고 했고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법원에서도 보통은 3개월 안에 이 심을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한 2달 이상. 왜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2달 이상의 재판을 연기해 놓고 다시 심리를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 부분 검찰의 어떤 기소 내용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일반 공직선거법의 문제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언론사를 이용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엮어서 간 거다 보니까 바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때 맞물리는 게 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제 나오면서 바로 자기들이 조사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우회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이게 공소장이 꾸며져 있는 것이라서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이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의 4월달 사주 고발장하고 실제로 고발당한 8월 고발장이 거의 복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판사가 이거 누가 쓴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답하기를 고발인을 대리한 조성규 변호사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조성규 변호사가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복붙이 있고 아까 말한 공소장 3개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검찰이 쓴 거죠. 네. 근데 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암묵적이든 사실이든 지시를 했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시했을 거라고 봐요. 직접 우리 장모나 부인이 고소하지 못하니 해라! 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날 첫 재판이니까 항소심 첫 재판이니까 아마 이제 뭐 변호인이 항소 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 이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검찰이 지금 그 고소장을 사주해가지고 결국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재판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법원에서도 그 이제 기사를 보고 알고 있었으니까 검찰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네들 이거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변호인이 이거 4월 고소장이랑 8월에 고소장 쓰기 초안 그 고소장 작성하기 전에 그 조성규 변호사가 받았다는 초안이랑 조성규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초안 고소장이랑 다 지금 거의 복사판 수준인데 정말로 니네들이 만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고 근데 검찰에서는 그냥 조성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네들이 고발 사주해가지고 만든 고소장으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됐다면 정말로 변호인 주장처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밝혀봐라. 그리고 그 다음 공판기를 되게 넉넉히 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판이 2개월?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상당히 넉넉히 준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알아봐가지고 밝혀봐라. 그리고 심증 자체는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유무죄를 떠나서 고발장 관련해서는 문제를 짚고 가야 맞는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 뭔지 지켜볼 이야기가 있는 게, 윤석열, 이게 손준성한테 갔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정황도 있고요. 네. 이게 김웅한테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논란은 아까 조성은이 했냐 안 했냐. 조성은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부의 또 다른 변호사.
제보자 했어요. 이모 변호사가 김모 변호사. 김봉 변호사가 58년 그거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김웅이 받아가지고 정점식한테 토스라는 그 과정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제보자는 그러니까 정점식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제 받은 사람들 따로 있잖아. 이 제보자. 그러니까 조성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점식이 결국에는 토스해가지고 조상규가 이 직접. 공소장을 쓴 이 구조라고 보면은 추정이에요, 추정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이렇게 빠져나갈 필요 없어요. 저희 그 법률가 법적인 책임 내가 지는 건데 뭐. 판사님 아니 우리도 눈으로 보는 건 이렇게 막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의혹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다 윤석열이 얘기는. 조상규한테까지 가는 과정이면 윤석열의 공소장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 시작점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보면서도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날것으로 사건을 진행했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붙을 봤잖아, 복붙을. 아니, 이게 이렇게 날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예를 우리가 들면 대학했을 저 때 그때도 그죠?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이게 자를 수 있는 아예 관련 없는 자를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해야 말이라도 모른다는 말이 좀 설득력이 있지.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무계획이 계획인 것인지 이렇게 해야 뭐 뇌물 줄 때도 뇌물 때도 통장으로 뇌물 좀 하는 얘기 그거 있잖아요. 통장으로 돈 줬는데 그게 뇌물이겠어? 빌린 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날것을 했겠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져나가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스가 꼬인 거죠. 김웅이 중간에 꼬이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닌 게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때 윤석열 사단은 무서운 게 과연 있었을까요? 정말로 무서운 게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약간 내가 혹시나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야 걱정하지 마. 그냥 이건 내가 다 문제될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것처럼 저때 윤석열 사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아나무도하게 생각이 없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윤석열하고 손준성하고 김웅하고 점정석하고는 다 검찰 나름대로 고위직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옷 벗고 현직이고 2차이지만 있지만 그들의 카르텔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서로 뒤도 봐주고 뭐 정치권이랑 뭐 연계도 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참 날것은 날것이에요. 그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그 싸워서 이겼다라는 걸 조직 내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가는 순간 저는 지금 말한 대로 뭐 방어 장치 뭐 방어벽을 두거나 이런 걸 다 깡그리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막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막 지지율까지 생기고 그게 막 왜 언론 보도에 빼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름이 나오고 할 당시에 겁이 없었던 거죠, 전혀. 자, 참 가능하다고 어쨌건 봅니다. 지금 의혹이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결국에는 정점식이 드러났잖아요. 본인은 뭐 아닌 척 다 이야기했지만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재판에서도 판사가 묻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한 번 걸린 거죠. 조국 장관 내 그 고소고발했던 그러니까 고발했던 그 맞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자의적으로 했겠냐. 나는 이 윤석열을 의심해 보거든요.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을 의심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지금 간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사주에 의한 고발일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냥 고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증거 비슷한 거, 자료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만에 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뭐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그 검사장 거 핸드폰 털리고 다 나오고 근데 수사정보정책관 PC 털었더니 막 다 나와 온갖 것 다 나와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 됐다.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말 나오는 거 말잖아요. 내가 아니더라고 적극 부정하면 증거인멸 끝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거 몇 개 안 남았어. 뭐 손준성이가 직접 조회했는지 안 했는지 뭐 요런 정도 몇 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꼭 이걸 증빙해야 알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 봐야 하냐고. 근데 우리 어느 순간 단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정말 이게 고구마 죽이 이렇게 왜 쭉 나오듯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앞으로 막 보면 핸드폰 잃어버렸네 바꿨네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할 것 같아요. 뭐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네 막 6개월. 민망할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반해서 사실상 인사권에 개입했던 사건이 조국 장관의 수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수사였단 말이에요. 막 압승이 거의 100군데 넘어가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짓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조국 장관의 전으로 한번 가봐도 비슷한 사건들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설마 이랬을 리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추미애 장관이 그랬잖아. 상상 이상이었다고 이 자체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건으로 멈추면 안 돼요.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님 사건 10년 전 사건 가지고 막 다 탈탈 터는데 불과 작년 12살 전 얘기잖아요. 뭐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이런 말이 참 믿기지가 않는 것이 뭔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검사놈들이 다 나쁘다는 생각을 어제부터 갖게 된 거라니까. 검사는 특수부나 이런 걸 떠나서 그들만의 완전히 개특권에 지금 쩔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수사권만큼은 다 뺏어버렸으면 좋겠어요.